뻘이 중요한 게 하나야. 공인중개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엉덩이야. 읽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야. 앞으로 그러면 다독, 정독, 여기 다상형, 제일 어뜸이 뭐예요? 아까 순화 씨가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바로 많이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뭐 실력이 없는 사람은 검은 거는 글씨, 그 다음에 흰 거는 종이, 그렇죠, 종이. 자, 그래서 글씨가 안 움직여. 글씨는 우리 내용을 알면 글씨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우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16페이지로 가봐요. 자, 16페이지 제1장. 자, 제1장 무슨 변동이 있어요? 권리 변동. 근데 어떤 사람은 봐봐요. 그냥 권리 변동. 글만 잘 읽고 있죠. 글씨를 읽으면 글을 읽어야 되는데 글씨를 읽고 있다는 거야. 권리 변동.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은 쓸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권리 변동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생각할 거야. 기존에 이제 1, 2월달, 11월달, 12월달 기초 정리를 했으니까. 자, 그럼 뭐 봐요? 권리 변동이라는데, 그러면 권리는 뭐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 메뉴에다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자, 복습하는 셈 치고, 기존 수강생들은, 자, 보면, 권리가 뭘까? 자, 권리란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한번 권리라는 개념을 이렇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거든. 근데 보통 그 뭐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 권리가 뭐냐 그랬더니 주장하는 것. 뭐 손짓 발짓 다 해요. 근데 권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가 주는 거죠?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힘. 이게 뭘까요? 물건. 파워. 물건. 이익이 뭘까요? 채권이야. 채권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물건과 채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리의 종류가 되는 거야. 그럼 물건, 채권 공통점은 뭘까요? 재산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권리가 뭔데? 그러면 권리의 법적 성질은 뭘까? 그래서 법적 성질은 뭘까? 라고도 생각을 해야 돼. 공부를 하실 때, 책을 읽을 때, 요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 법, 요거 힘, 여기거든. 힘력. 자,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력? 힘력이죠. 힘이 몇 개인지 봐봐요. 힘이 몇 개죠? 3개네. 그럼 10사람이 뭉쳐. 도협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한자가 정말 재밌어. 제가 그래서, 자,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날 잡아서, 연예인 어머니, 치매 예방으로서 한자 공부 시키러 가거든. 펜글식 교본으로 해가지고. 저도 되게 바빠.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아니라 저기 사방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 공부를 시키면, 한자 공부는 치매 예방에 되게 효과적이거든. 치매 예방에.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읽어봐요. 권리, 법, 역설. 다수설이라는 거야. 그래서 봐요. 권리, 법, 역설이다. 권리, 법, 역설이다. 자, 근데 이제 권리라는 게 있는데, 생소하지만 두 번째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권능. 권능이 뭘까요? 권리 능력의 줄임말이 아니야. 자, 봐봐요. 처녀 총각은 어디에서 찾아요? 애인을 찾아야 되겠죠. 가까운 데서 찾아거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가까운 데서 찾았잖아. 저희 집사람은 강사야, 강사. 과거에 영어 강사. 그러니까 강사는 강사끼리 만나요. 판사는 판사끼리 만나. 앞으로 콩 심으면 뭐나요? 콩나고, 파 심으면 팥나. 그러면 개천에 용 나요, 안 나요? 이제 안 납니다. 누구 마지막으로 용이 안 나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는 이제 개천에 용 나지 않습니다. 용이 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개천에 용 나면서 마지막 기점으로 해서 용 난 게 바로 뭐예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거든.
그러면 대부분 보면 가까운 데서 찾아. 멀리서 찾지 말고. 자, 그러면 권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읽어봐요. 권리를 이루는 대개의 사실. 권리의 사실. 이걸 이루는 거예요, 권리.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권리를 이루는 대개의 사실. 그러면 세 번째, 뭐라고 써놨죠? 권한이 있어, 권한.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권한이 많이 나오거든. 대통령 권한. 어디로 나와요? 대통령 권한은 어디에서 나와요? 헌법에서 나오지. 헌법에서. 그렇죠? 헌법에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헌법이 대전제 요건은 읽어봐요. 자유민주복지국가거든. 읽어봐요. 자유국가. 읽어봐요. 민주국가, 복지국가. 자, 요거는 자유는 자유로 빠져. 복지는 평등으로 빠지거든. 읽어봐요. 자유와 평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조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의 책무가 되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헌법전에 딱 올려놓고.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여기서 빠질 단어가 있어. 뭘까요?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 나중에 헌법이 개정되면 뭐가 빠질까? 대표적으로 이게 빠져. 자유가 빠져요. 민주복지국가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건데, 과연 헌법이 개정될 때 자유가 빠질지, 그거는 기초가 주목이 돼요.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자, 그렇다면, 보면 권한이라는 것은 누가 가까운 데서 찾아. 지금 뭐 배워요? 그래서 읽어봐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그래서 우리가 대표권도 대표적인 권한이거든. 근데 우리 시험법에는 뭐가 있어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 뭘까요? 바로 대리권이 있어. 대리권은 바로 뭐예요? 근한이 되는 거야. 근한. 그러면 대리권의 법적 성질은 뭐예요? 지위 또는 자격설이 되는 거야. 지위 또는 자격설.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이렇게 해요. 대리권은 권한이다. 그러면 또 공부를 이렇게 해요. 대리권은 지위 또는 자격설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 사람은 중복 공부를 하는 거야. 그냥 권한의 개념은 잡았으면 당연히 대리권의 법적 성질은 지위 또는 자격설이라는 게 나와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권한이죠. 권한입니다. 권한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왜 대기업에서 왜 다 대기업 출판사에서 왜 다 빠졌을까요? 저는 고집이 되게 세요. 자, 대기업에서는 뭐라고 해요? PPT를 띄워서 좀 강의를 해줘라. 나는 못한다. 왜냐하면 PPT는 강의 인강으로 들어서는 정리정돈이 돼 있어 보여요. 그런데 수강생한테는 아주 해악이에요. 깔끔하게는 보여. 그러면 좀 해달라 그러면 나는 못한다. 그러면 교수 나가야지. 알았어요, 사장님. 저 나갑니다. 여기에서도 나가라고 그래서. 그러면, 같이 좀 해줘. 형, 나 안 해. 나 차라리 그렇게 할 거만. 그러면, PPT야? 나도, PPT 쓸 때하고, 좋아. PPT는 손이 안 아파요. 왜 그럴까요? 화면에서 쓰지를 안 하니까. 손이 안 아파. 근데 저도 손이 안 아프니까 좋아. 근데 근데 처음에 강의 듣기는 참 좋아. 근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나 안 한다. 그래서 빠졌고요. 해도 빠졌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도 빠졌고, 나는 안 하는 고집이 세요. 나는 판서로 한다. 판서로. 그러니까, 모출판사에서 교수님 좀 맞춰가야지, 세상을. 세상을 맞춰가. 그래서 요즘 PPT 단어는 다 있어. 근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 한번 써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세종대왕이 공부 기법을 하나 말씀을 하신 게 있어. 전순아 씨,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 공부 기법은 뭘까요? 10번 써고 10번 읽어라. 그 세종대왕도 천재가
천재가. 10번 써고 10번 읽으라는 거야. 근데 이제 순서하신 맹자, 또 어떤 분이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 자,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자, 한글로 써봤습니다. 읽어봐요. 우리 반장님 읽어봐요. 중지 행행행. 자, 이게 갈 거예요.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읽어봐요. 행하다 보면 이치를 겪게 된다. 우리 선생의 말씀인데 왜 그거를 3번 썼을까요? 아무리 자기가 천재라도 3번 이상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에 거중직 행위각이라고 쓰지 왜 거중지라고 썼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기본서는 3번 읽어야 돼. 3번 읽어야 돼. 근데 우리는 평균인이야. 평균이. 우리 옛날에 판사 IQ가 몇인 것 같아요, 반장님? 130은 개뿔 130이. 자, 우리 순아 씨 판사 IQ가 몇인 것 같아요, 우리 때? 150? 110 이상은 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100 이하입니다. 평균 99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IQ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짜요. 저희 때 IQ 검사했는데 세 자리가 안 나와. 세 자리가 안 나와요. 여기 이제 뭐예요? IQ가 99야, 99 평균이 99예요. 그러니까 고집불통이야. 고집불통이고.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 유리 씨 까마귀 IQ가 몇이에요? 놀랄걸요? 30이라고요? 아니에요. 한사하고 까마귀 IQ가 90이야. 90. 한사 IQ. 우리 생물 중에서 IQ가 제일 낮은 애가 누구게요? 순아 씨. 생물 중에서 산물. IQ가 제일 낮은 애가. 글쎄요. 지렁이 같은 곤충일까요? 아니에요. 저기 물고기예요. 건붕어예요. 건붕어 IQ가 몇이에요? 3이 돼. 자, 건붕어는 뭐예요? 건붕어를 키울 때는 밥을 많이 주면 안 돼. 애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배고픈지도 몰라. 그럼 먹이를 많이 주면 배가 터져. 그래서 건붕어 보면 뭐예요? 막 이게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 게 있죠. 걔가 IQ가 낮아서 그래. IQ가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항 키우는 사람은 이제 건붕어를 봐요. 이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걸 봐요. 착한 사람은 뭐예요? 건붕어도 배고플까봐 막 음식을 주거든, 사료를 주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IQ가 낮으니까 창자가 터져버리거든. 그래서 창자를 치는. 그러면 그 창자 나온 부식이는 뭐예요? 참 착한 사람이다. 배고플까봐. 자, 그래서 자꾸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이 건언이에요. 건언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난달에 이야기했죠. 요건 지우개를 제가 던져버렸어. 그러면 여기 카메라 보고 있어요, 없어요? 원장님 저 CCTV 보고 있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연락이 와요. 거기 와서, 왜 지우개 버려? 네 거야? 너는 이걸 버릴 권한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제가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요거는 소유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야. 이 권한이 아주 중요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활용을 해 먹어요. 권리라는 그러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권능이라는 것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다.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이 대표적으로 권한이다. 권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자,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10% 완료. 끝났어. 이걸 활용을 해 먹어야 돼, 이제, 활용을. 자, 권한부터 이제 쭉 가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부터지? 갑토지죠. 근데 갑토지에 어리 와서 몰래 나무를 심었어요. 누구 거예요? 어리 거예요. 갑 거예요. 왜냐면, 이 어리 남의 토지에 나무를 심으면, 요 나무는 토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수목이야. 근데 얘가 나무를 심었다 해서 가위를 따가요. 뭘까요?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그러면 갑한테 가서 나 나무 심어도 되니? 그랬더니 갑이 읽어봐요. 오케이 했네. 오케이. 그럼 뭐가 생겼어요?
권한이 생겼죠. 그럼 그때는 자기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특수 취급을 받는 게 하나가 있어. 자, 자, 남의 토지에 건물을 줬어. 누구 거예요? 얼 거야, 이거는. 요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거든. 그러면 요 건물은 누구 거야? 얼 거. 그러면 갑이 얼한테 봐봐요. 이거 봐요. 제거. 나가.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 건물은 얼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남의 토지에 집을 질 권한이 있어, 없어? 건물을. 읽어봐요. 철거는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철거는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퇴거와 철거는 완전 다른. 올해 출제된 게 물권적 총권이 이 문제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퇴거하고 철거는 다른 내용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 갑이 그러면 얼한테 소송을 제기하죠.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 퇴거 소송을 제기해야 돼? 철거 소송을 제기해야 돼? 철거 소송을 제기해. 그리고 내 토지를 똑바로 인도해라. 토지 인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아. 무슨 취급을 받아? 특수 취급을 받아. 이게 전부 이걸 이제 활용해보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 먹는 사람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권한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뭐가 있죠? 이제 쓸 필요 없이. 자, 그러면 봐봐요. 시험이 이렇게 나오거든. 대리권은 권리이다. OX. X. 대리권은 권한이 되는 거야. 권리가 아니라. 그래서 권한과 관련돼서는 특히 우리 민법 정책에서 대리권과 관련돼서 배웁니다. 그러면 봐봐요. 대리권이 있어? 뭐예요? 권한이 있는 거죠. 아니, 대리권? 대리권이 있어. 유권 대리가 되네.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가 돼. 대리권의 유무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오늘 작년에 우리 수강생이 있어요. 수학 강사거든. 똑같이 시작했어요. 자, 이맘때 시작했어. 민법 38개. 38개. 학교는 34개. 자, 2차 과목은 모조리 다 35개가 넘었어. 그러니까 이분은 수학 강사이기 때문에 뭐 하나 가르쳐주면 활용을 해먹거든, 활용을. 근데 보통 우리가 처음 배운 사람은 활용을 못 해먹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그러면 권한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자, 그러면 우리 토요일 날 뭐예요? 몇 시? 6시부터 8시까지 경매를 하거든. 그래서 경매 수강생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땄어요? 그럼 물어봐. 민법 누구한테 배웠어요? 제가 공인중개사 30몇 년 있으니까 다 특성들을 알죠. 대부분 알면. 어떤 사람은 맨날 수업 시간에 있다 없다만 강의하는 교수님이 계셔. 돈 많이 벌어요. 엄청나게 벌어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거 들어가지고 맨날 앞에는 내용도 가져오지 않고 맨날 교수님 요거 있다 없다. 뭐가 있다 없다야? 있다 없다.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는다고. 자, 그러면 권능이라는 것은 이제 활용해 봐야죠. 자, 권능이라는 것은 이거 읽어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예,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은 걸리면서 권능이 3개가 있어.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어.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영익. 그러면 영익물권은 뭐예요? 영익물권은 처분이 있어, 없어. 영익물권은 사용 권능과 수익 권능만 있어서 영익물권이야. 그러니까 영익물권이 왜 영익물권인지도 모르고 영익물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은 물권이면서 권리면서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 사용, 수익, 처분. 그럼 1등이야, 2등이야? 1등.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나중에 등기부에 가구에 기록될 사항이거든. 그래서 토요일 날 10시부터 2시까지 공시법하고 민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거든. 제가 딱 출판사 한 군데 안 들어간 학원이 있어요. 뭘까요? 일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제가 못 들어가. 왜냐면 못 들어가요. 거기는 무조건 한 과목만 해야 돼. 한 과목만.
그러니까 한 과목만, 두 과목을 안 시켜요. 세 과목도 안 시켜.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래서 거기 다 선배가 팀장이야. 맨날 오라고 그러면 단 하나만 해야 된다. 하나만 해야 된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강사들이 지금 오프가 문 다 닫았어, 안 닫았어? 닫았죠. 그러면 닫았죠. 닫으니까 어때요? 지금 다 놀고 있어, 강사들이. 저는 그걸 생각해서, 먼 미래를 생각해서 포트폴리오를 해놓은 거예요. 공법도 해보고, 학교론도 해보고, 원하는 대로. 그게 먼 안목을. 자, 강사도 한 10년 있으면 없어집니다. 제가 그걸 기법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거 도입하면 강사들 다 없어져. 전 강사들 다 없어져요. AI 강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료를 주고 하면 AI 강사도 없어질 직업이야. 없어질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대행실 가서는 그거 다 지금 조정하고 있거든. 좀 시기상조다. 좀 늦게 하자. 그거. 그래서 AI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 AI가 대체가 불가능한 것들을 자격증을 따야 돼. 그럼 변호사는 어때? AI가 도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대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세무사 대체 가능해, 안 해? 대체 가능해. 세무사. AI가 숫자만 넣어주면, 오히려 뭐라는 걸, 오히려 인간 세무사는 탈법을 가르치거든. 이제 탈세, 탈법. 요거 절세를 가르치거든. 앞으로 그러면 세무사가 살아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절세. AI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AI 도입이 안 돼. 왜 그럴까요? 객관적으로는 나오겠죠. 근데 부동산 상태를 부동산 상태를 점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게 무슨 활동이에요? 임장 활동이야. 현장 조사라고 그러죠. 요즘 임장 활동은 잘 안 써요. 무슨 1번식 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그래? 현장 조사라고 그러거든. 자, 중개사는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요, 중개사는. 그러니까 의사도 다 죽어요. 한 사람만 살아남아. 누굴까요? 정신과 의사. 그래서 의사는 의사 자꾸 까불죠. AI로 다 도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을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은 욕하겠지만, 기술자야, 사실. 자, 의료기구를 파는 사람은 기술자라고 그러지. 의사라고 안 그래요. 기계가 다 해주는데, 수술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가는 마음 괜찮아요. 나름대로. AI 대체 불가능합니다. 제가 판단은 그래요. 판단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유권이란, 이거 봐봐요.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말한다. 세 가지 권능이 있는 거네. 자, 요 처분 권능을 따져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민법에서 담보물권이라고 배워. 담보물권은 바로 처분 권능이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사용수익. 그래서 불완전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소유권은 뭐예요? 완전 물권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활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각각을,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뭐라고 그런다? 권능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은 물권이면서, 권리면서 소유권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거 뭐라고 그래? 권능이라고 그래.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요걸 이렇게 지웠어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 읽어봐요. 권리가 변동되네. 그렇죠. 자, 객체에 따르면 권리 변동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읽어봐요. 권리가 변동한다. 객체의 변동. 읽어봐요. 이게 득실 변경이야. 자, 인간에 갖다 대면 뭐에 해당돼요? 생로병사라고 그래. 자, 생이 뭐예요? 출생. 늙고 병들고 사망하는 것. 참 인간은 부질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자, 쉬는 시간에 우리 이 계산을 봐요. 80세. 자, 우리 안성기 씨는 74세로 돌아가셨거든. 자, 그러면 안성기 씨가 키가 커요? 조연필이가 키가 커요? 조연필 씨가. 누가 클까요? 자, 우리
자, 안성기 씨하고 조용필은 뭐예요? 동기동창이거든. 동기동창이에요. 아마 옛날에는 우리 중학교 때는 키순으로 썼거든, 키순. 제가 중학교 때 40번 됐거든. 키 컸어요, 저도. 그래서 뭐예요? 못 먹어서 이제. 지금은 자꾸 적어지더라고. 자, 그러면 조용필 씨가 29번, 안성기가 30번. 좀 컸다라는 겁니다. 컸다라는 거고. 뭐, 안성기 씨 뭐예요? 74세로 돌아가셨죠. 그러면 기준을 80세를 기준해봐. 80세. 그러면, 그러면 80세를 기준으로 한 시간, 우리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365일을 곱해봐요. 이게 나올 거야. 7080이 나올 거야. 70만 80시간이야. 800시간이야. 100만 시간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참 가멸차게 살아야 된다는 걸 느껴야 되고, 그러면 요거 이제 성룡병사 들으니까 스피커스가 생각이 나야 되겠죠. 수수께끼입니다. 스피커스가 뭐예요? 수수께끼를 하면서 태어날 때는 네 발이고, 그 다음에 두 발로 걷다가 나중에 세 발로 걷는 사람 누굴까요? 인간이죠, 인간. 태어날 때 네 발이고. 요거 맞춘 사람이 헤라클레스죠. 헤라클레스. 나머지 사람 못 맞춰서 다 뼈다귀만 남았습니다. 다 잡아먹어서. 그러면 인간은 생로병사고 객체는 득실변경이야. 득실변경. 그래서 득실변경은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이걸 변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읽어봐요. 권리변동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권리변동. 그래서 권리변동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득실변경이다. 우리가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좀 쉬었다 봅시다. 자, 우리 반장님, 권리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야. 이게 권리 의무 관계. 이게 바로 득실변경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MZ세대들은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 권리만 있지 의무는 생각을 안 해. 참 성격은 화끈한데 배려심이 없다라는 게 또 MZ세대들의 특징. 참 똑똑하기는 해요. 그래서 권리하고 의무의 관계, 권리 의무 관계. 여기서부터 이제 민법 설말이에요. 그럼 갑입니다. 갑이죠. 우리 갑이 권리가 있으면 상대편은 의무가 존재하죠. 그럼 갑은 뭐가 될까요? 사인이죠. 얼도 사인이죠. 민법이란 사인사인간을 규율하는 법, 이제 민법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는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있죠. 그러면 권리는 없는데 의무가 존재하는 게 있죠. 이게 원칙이야. 그렇죠? 원칙. 이게 원칙이야. 근데 이게 A 중에서, 그러면 제가 이 번호를 대볼게요. 그러면 요거 1번하고 2번. 1번하고 2번. 어디 시험 범위가 어디예요? 1번이야. 2번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요거는 법인의 본고 의무거든. 근데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 뭐예요? 이게 형성권이야.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뭐예요?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 이게 무슨 것? 형성권이란. 형성권은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라는 것. 그래서 형성권의 개념을 우리가 또 하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이제 마무리 짓는다면 권리라는 개념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 그러면 권리라는 걸 외우지 말고, 그래서 권리를 우리가 숙지하면서 이걸 써먹을 것까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수학 강사들은 이걸 다 써먹거든. 강사 출신 분들은. 이걸 하나 딱 가르쳐주면 하나 딱 가르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세상물 매수 청구권. 청구권이죠. 근데 청구권은 청구권인데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야. 지상물 매수 정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거든. 근데 초보자들은 이게 어려운 거야. 왜 청구권이라고 써놓고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냐?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상물 매수 정권은 상대방이 동의를 요하지 않거든.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권? 형성권이 되는 거야. 그럼 또 형성권을 외워요. 또 강사들이 정액, 감액, 분할 이런 걸 외운다고. 외울 필요가 없어. 상대방이 동의를 요하지 않으면 청구권이라는 명칭은 쓰지만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야. 그러면 34일 때, 그러면 이제 응용시 응용력이 생겨야 돼요. 여기 한번 보시죠.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응용을 한번 해보래요. 자,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했네. 자, 비형상한 청구권은 청구권일까요? 형성권일까요? 자, 비형상한 청구권은 상대방이 동의를 요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오리지널 청구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34회 때 1번 문제가 요게 출제된 거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청구권하고 형성권의 차이는 뭘까요? 기준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동의가 없다면 오리지널 청구권이고, 동의가 없다면 뭐예요? 이거는 형성권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응용해봐요. 자, 전세금 정액 청구권이야. 자, 그러면 한 번 더 시작합시다. 반장이 뭐예요? 전세금 증액 청구권. 청구권이야, 형성권이야? 청구권. 준석 씨는? 청구권? 유리 씨는? 청구권? 명현 씨는? 청구권? 순아 씨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제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세입자한테 전세금 정액 청구권을 해서 정액 가지고 나가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동의를 요하지 않죠. 그러면 전세금 정액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것? 형성권.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애운다고. 뭐예요? 정액 감액, 절맥 감액, 매수 이런 걸 애운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청구권하고 형성권의 기준, 원리 원칙을. 그럼 오리지널 청구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면 형성권이야.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청구권, 형성권. 순아 씨,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은 내가 일방적으로 분할을 해달라는 거잖아. 그건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무슨 것? 형성권.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 되는 거야. 형성 판결.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걸 배웠어. 그러면 사실 요것만 의미만 잡아도 한 40%는 끝난 거야, 민법에. 이제 요걸 활용만 해먹으면 돼요. 그래서 권리. 자, 다시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권리, 권능, 권한 다시 생각하고요.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 무슨 것? 형성권. 거기까지 우리가 잡아 나가자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